현재 국제 정세가 미중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들은 어느 한편에 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정상적 외교를 피했던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과 미국은 상당히 활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진국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던 한국의 역할이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왜 이란의 국제외교 복귀를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사우디가 이를 실행한다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선물 거래에도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 위안을 적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사우디 석유의 위안화 결제는 논의됐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가치가 불안정한 위안화를 받으면 사우디의 경제와 국고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접한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커졌고 사우디는 현재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수입했으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0만 배럴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176만 배럴씩 수입합니다. 또 중국은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 원자력 프로그램, 미래 도시, 건설을 도우며 밀착해왔고 사우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상황이 이렇자 서방은 안정적인 다른 산유국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국가가 이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란 하면 보통 중동과 아랍 국가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랍 국가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은 사실 아랍에 비해 유럽에 더 가까운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서양 대다수의 민족과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특히 이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패권에 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한국과 이란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인력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삼성교까지 강남을 가로지르는 4km 구간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는 한양천도 578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이름 없는 도로 59개에 대해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금의 테헤란로는 삼릉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후 한국의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청이 테헤란과 서울의 지명한 곳을 바꿔 부르는 것을 제안해 삼릉로가 지금의 명칭인 테헤란로에 이르렀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견고했던 이란의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석유 때문에 극심한 냉전 시대를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도 관계가 회복은커녕 더욱 안 좋아지던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지친 이란도 온건파인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3년 양국 정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개발 동결을 내세운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고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2016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파기를 선언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핵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그 후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잇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해 미중 갈등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1970년대 수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양국의 상인들은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고 희귀한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경주에서 대량 발견되기도 합니다. 먼저 2014년 말 경주 박물관을 방문한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역사학과 모함마드 바헤르 보수기 교수는 이 보검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기 교수의 주장은 명쾌했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왕조에 패망하기 전까지 이란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화교로 알려져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기 교수는 또 페르시아의 무인상이 중국을 통해 신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로 바로 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수기 교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어는 유럽어들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어와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서사가 담긴 책인 쿠시나메에는 신라와 이란인들이 신라 수도 경주에서 폴로, 즉 격구를 즐겼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폴로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유목 민족의 스포츠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사이에 이러한 공통분모로 다시 협력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상류층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동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서방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여러 자원들과 엘리트들을 가진 중동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당장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동과의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도 인도 태평양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확장하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중동을 잡으면 중국의 견제도 수월해지는 일거양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리적으로 터키와 유럽과 가깝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이용해 1대1로를 진행하려는 통로에도 위치해 미국과 관계 회복만 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에 힘을 쏟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강한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파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석유 등 자원의 유통이 수월해지기 시작해 미국 내 경제가 화랑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이 중재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이자 수많은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설득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선진국 계열의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식인들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의 표기를 이어오고 있는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서 이스라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은 원활한 협력을 이뤄 국제사회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